이처럼 ADHD 환자분들은 관계의 시작은 잘하지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확 나거나 불안이 갑자기 커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이 관계가 불안정하게 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아예 단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진료실에서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증상을 가진 분들을 만나지만 공통적으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ADHD인 분들이 이 부분을 참 많이 호소하십니다. 친구랑은 쉽게 친해지는데 결국에는 다 멀어진다. 그리고 연애를 하면은 늘 짧고 힘들게 끝난다. 그리고 가족한테 늘 미안하다. 내가 문제인 것 같다. 이처럼 ADHD 환자분들은 관계의 시작은 잘하지만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DHD 환자분들이 반복적으로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그 핵심 요인인 거절 민감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ADHD는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관계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로 충동성에 영향을 받는데요. ADHD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충동성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거나 생각나는 대로 바로 말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건 아니야 라고 딱 끊어버리면은 친구는 당황하고 반복되면은 무례하게 느껴지게 되겠죠. 근데 사실 본인은 그렇게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 참 억울한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산만과 망각입니다. ADHD 환자분들은 주의가 쉽게 산만해지고 기억력이 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약속을 깜빡깜빡하거나 중요한 대화를 그냥 흘려듣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죠. 이런 오해가 쌓이면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서 조절의 어려움인데요. ADHD 환자분들은 감정의 크기가 굉장히 크게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화가 확 나거나 불안이 갑자기 커지기도 하죠. 그렇게 감정 조절을 못한 채 격하게 반응을 해버리면은 상대방은 이게 반복됐을 때 저 사람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이런 인상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이 관계가 불안정하게 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아예 단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관계별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친구 관계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쳐서 친구를 사귀기가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복 때문에 연락이 불규칙하고 또 감정에도 기복이 있다 보니까 관계 유지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재밌을 때만, 필요할 때만 찾는다. 이런 평을 받기도 하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오해여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연인 관계를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사랑 표현이 굉장히 강렬하고 그래서 매력적이고 또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질투나 불안이나 이런 감정 기복 때문에 상대는 좀 힘들어하게 되고요. 그래서 연인의 경우에는 나를 볼 때 언제 화낼지 모르겠다. 나를 별로 믿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점점 지쳐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고 강렬하게 시작했다가 금방 깨지는 소위 금사빠 패턴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가족 관계를 살펴보면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선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죠. 왜 그걸 또 잃어버렸냐? 넌 왜 이렇게 산만하냐? 이런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성인이 된 후에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관계에서도 정리정돈이나 시간 약속이나 금전 관리나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갈등이 또 많이 있게 되고 또 자녀를 가지게 된 경우에는 또 자녀와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역시 죄책감이라는 부모 특유의 감정을 또 굉장히 크게 느끼면서 위축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DHD인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가지는지 또 어떤 관계에서 어떤 측면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거절 민감성입니다. 거절 민감성은 예를 들어서 소소한 무표정으로 상대가 반응하거나 카톡 할 때 답장이 좀 늦거나 대화를 할 때 그런 리액션 같은 게 좀 적은 것 어떻게 보면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에서 본인은 조금 오해를 해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나는 곧 버림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현상입니다. 내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그 부분에 대한 안테나가 굉장히 크게 펼쳐져 있는 거죠.
일반적인 분들은 바쁜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ADHD인 분들은 나의 존재 전체가 거부당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예민하다 이런 정도로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이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위축이 되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기가 쉽죠. 그럼 왜 ADHD에서 이런 거절 민감성이 높을까요? 뇌과학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상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부정적인 피드백에는 굉장히 과도하게 위축이 되는 현상입니다. 우선 보상에 민감한 이유는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게 있는데 도파민을 통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내가 학습하고 또 어떤 의욕이나 동기를 유지하는 건데 ADHD 환자분들은 이 보상회로에서 이 도파민의 신호가 약하거나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상에는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조금 미묘하거나 좀 지연된 보상에는 동기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전두엽의 조절 기능이 어려운 게 ADHD의 특성인데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우리는 때때로 합리적으로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려워서 작은 비판이 있더라도 이거는 나의 존재 전체를 부정당한 거다라고 확대 해석하게 되는 식으로 이 조절의 어려움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도체도 과민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편도체는 위협이나 어떤 부정적인 자극을 감지하는 뇌의 부분인데 ADHD에서는 이 부분이 조절이 좀 어렵고 과하게 활성화되기가 쉬워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들어올 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지고 어떤 위험 신호처럼 뇌가 인식을 하고 과잉 반응을 하게 되기가 쉽죠. 그래서 인정이나 칭찬에는 굉장히 강하게 몰두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반대로 비판 같은 것에는 굉장히 과잉 반응하게 되니까 위축되고 불안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은 스스로도 자꾸 비난하게 되는 식으로 악순환이 되고 그래서 ADHD 환자분들은 일반적인 분들이 겪는 부정적인 피드백의 상처가 몇 배나 더 큰 그런 정서적인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거절 민감성이 높은 이유로 뇌과학적 요인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좀 더 있는데요. 우선은 성장 과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피드백, 너 왜 이렇게 집중 못하냐, 왜 이렇게 산만하냐 이걸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은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굳어지죠. 그리고 자라면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내가 감정 조절이 좀 어려워서 충동적으로 언행을 하게 되고 실수를 자꾸 하다 보면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자꾸 경험하고 이게 쌓이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은 날 좀 싫어하게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왜곡된 믿음이 자꾸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 거절 민감성이라는 게 ADHD인 분들의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카톡에서 답장을 늦게 한다고 치면은 그게 내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뭐 바쁜가 보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그래서 나를 싫어하고 결국에는 버림받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가 쉽고 또 감정적으로는 또 굉장히 과하게 느껴져서 이런 식으로 생각될 때 당연히 서운하고 또 속에서는 화가 나고 이런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건데 이 감정조차도 또 조절이 어려워서 충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서 카톡으로 장문의 메시지를 내 감정을 쫙 길게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런 감정 소모를 하기 싫어서 아예 관계를 차단해버리고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짜로 내가 불편하니까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가정이었던 나를 싫어할 거고 그래서 난 버려질 거고 이랬던 가정이 오히려 사실이 되는 그 부분을 또 확인하게 되는 식으로 자꾸 악순환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자기 예언적인 악순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ADHD 환자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그 증상 자체보다 그로 파생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인간관계로 인한 어려움, 스트레스, 위축된 마음 그래서 또 다른 인간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절 민감성은 단순히 ADHD의 부가적인 증상이 아니라 ADHD인 분들의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핵심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토대로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거절 민감성에 대한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ADHD를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으로 인해서 그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을 조절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좀 더 노력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자기 연민 편지 쓰기인데요. 제가 늘 감정일기 쓰는 걸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감정일기를 쓸 때는 사람의 세 가지,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이 부분을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자기 연민 편지도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자기 스스로 연민의 마음으로 자기에게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부분을 다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인간관계에서 나의 어떤 특성 때문에 자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우선은 잘 관찰하고 인식하고, 거기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의 마음으로 나 스스로에게 공감해주는 그 내용을 편지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이에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조금 더 진행시켜 보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보편성에 조금 더 다가가 보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내가 겪는 카톡이 안 오거나 했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거나 그 순간에 조금 더 과하게 왜곡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카톡 답장이 늦어지거나 안 오거나 이런 경험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동에 대한 부분이겠죠. 내가 그래서 어떤 행동을 우선 해보겠다라고 스스로에게 제안하는 말을 해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 감정에 대한 공감 부분입니다. 관계에서 서운하다, 이런 식의 단순한 감정 한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감정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카톡이 늦게 온다라는 측면만 봐도 우선은 답이 없어서 서운할 수 있고, 또 그 순간에는 화가 치밀 수 있죠. 무시당했다고 내가 느껴지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답이 늦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식의 불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실수했었던 것들이 막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나? 그러면서 또 스스로가 부끄럽거나 수치심이 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런 관계 문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무력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감정이 느낄 수가 있고, 결국에는 아무도 진짜 나를 좋아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라는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지금까지 몇 가지 예를 설명드린 거는 그냥 하나의 예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감정들 있는 그대로 어떤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대로 느껴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그 감정을 그대로 나에게 자기 연민의 태도로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정말 서운했을 거야. 그래서 정말 화가 났을 거야. 불안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두 번째로 보편성에 대한 생각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에서는 이런 감정은 누구나 겪는 거다,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내용을 또 편지를 써주는 거죠. 나한테 쓰는 편지인데 제3자의 입장에서 정말 따뜻하고 지지적인 친구가 되었다는 느낌으로 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동에 대한 제안이죠. 어떤 제안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마음속에서 생각에 몰두하고 감정에 몰두하고 이게 부정적으로 자꾸 확장이 되다 보면은 점점점 오해가 커지고 점점점 조절이 안 되니까 점점 관계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객관적으로 정말 어떤 상황인지를 좀 확인해보는 행동을 해보자 라는 제안의 내용을 써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답장을 그냥 보내보는 거예요. 나 혼자 속에서 상상하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간략하게 지금 바쁜가 봐 라는 식의 간단한 말이라도 한번 가볍게 물어보는 거, 상황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 행동을 통해서 나의 오해가 풀려버리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편지를 쓰는 것의 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카톡 답장이 늦은 일이 있었지, 정말 서운했겠다, 정말 화가 났겠다,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닌가 불안했겠다. 근데 또 누구나 답장은 늦을 때도 있고 그게 너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속에서 그 부분을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확인을 해봐라, 가볍게 바쁜가 봐 라고 물어보는 연락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나한테 제3자 입장에서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흔한 실수가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경험하는 게 괴롭기 때문에 그냥 이 감정을 무시하고 축소시키는 거, 악순환이 됩니다. 내가 이걸 마주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면 결국엔 쌓였다가 더 큰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그 친구 앞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감정을 우선은 언급을 해야 돼요. 흔하게 반성으로 많이 끝나거든요. 머릿속으로 복기를 하면서 또 이불킥을 하면서 나는 정말 부족하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 왜 자꾸 이러냐. 이런 식으로 자기 비난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생각의 정리는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뜻한 마무리로 마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그렇게 바쁜가 봐라는 그런 문자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그 행동이 집착처럼 보이진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자꾸 반복하면 집착이나 매달림이나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나 표현하는 방식, 빈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해진 건 아니지만 타이밍의 경우에는 연락이 안 왔을 때 바로 보내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간이 꽤 지나서 뭔가 애매하고 내 생각이 너무 확장될 때 그런 타이밍에 사용해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표현 방식도 내가 주로 쓰는 언어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조금 대수롭지 않게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 바빠 보이네. 지금 바쁘면 답 천천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조금 관계의 맥락이 있게 부드럽게. 그리고 빈도 측면에서도 항상 답이 없을 때마다 그렇게 하면 집착처럼 보이겠죠. 아주 가끔만 내가 너무 힘들 때만 확인해보는 거. 이런 식으로 뭐라도 내가 객관적인 확인을 해보는 게 나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스스로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방지하는 중요한 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ADHD 환자의 인간적인 어려움과 그 뿌리에 있는 거절 민감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감정은 핵심이다 기억하시고 첫 번째 그 공감의 편지를 쓰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걸음이거든요. 규칙적으로 하는 게 특히 ADHD인 분들에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번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또 시간도 아주 짧게 5분, 10분만 투자해서 부담 없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쌓이면은 점점 관계가 달라지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직접 써보는 그런 자기 연민 편지를 댓글에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